안녕하세요. 고진감리의 기쁨 고래사학의 김법슬입니다. 오늘은 1학년 1학기 세 번째 단원 문자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1학년 1학기 과정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 배운 부분은 2학년, 3학년 그 후로도 계속 사용이 되니까 시작할 때 좀 정확하게 잘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한번 개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문자식의 사칙연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네, 우선은 이 단원이 문자식이니까 문자가 왜 필요할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비슷한 문제를 풀었지만 그때는 문자가 들어갈 부분에 네모나 뭐 세모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개의 빵이 있는데 2명이 빵을 나누어 먹었을 때 몇 개씩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4명이 먹을 때 이 빵을 몇 개씩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식으로 표현할 때 이 두 그 별량 사이의 관계를 조금 쉽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별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다. 네, 자, 그럼 별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값, 수량으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그리고 또 혹은 이제 변하는 양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어도 돼요. 아까 이제 빵을 예를 들었으니까 빵이 20개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 수가 변하죠. 사람 수가 2명이었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의 개수 20을 사람 수로 나누면 빵의 개수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하고 빵 변하는 이 양을 문자 X 혹은 Y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20개의 빵을 X로 나누었을 때 Y개씩 먹을 수 있다. 혹은 사람 수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의 개수를 곱하면 20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간단하게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식을 더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라고 해야 할까요? 네모, 세모 이럴 때보다 훨씬 사용하기가 편해집니다. 훨씬 사용하기가 편해지게끔 이제 사칙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자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에는 숫자하고 문자의 사칙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와 문자의 사칙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수, 문자와 식이 사칙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면 이제 문자에 대한 사칙연산은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2학년 때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인 사칙연산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자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 2, 3 이런 숫자하고요. 문자 X, Y 혹은 A, B 이런 문자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할까?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할까? 뭐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은 표현 방법이 그렇게 멀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기호를 표현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우선은 수하고 문자의 덧셈과 뺄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 더하기 X다 라고 하면 이거를 더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할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계산이 끝나기 때문에 답이라고 하고 얘를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더하기 빼기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곱하기하고 나누기만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수하고 문자 곱해졌을 때는 숫자를 더 문자 앞에다가 써줘요. 그래서 수를 문자 앞에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는 생략을 해줍니다. 네.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있을 때 나누기를 우리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곱하기 해서 역수를 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어차피 바꿔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다면, 뭔가가 생략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곱하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밑에 예제 2번을 한번 보면은요. 3 곱하기 A 곱하기 B. 얘는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문자 앞에다가 쓰고요. 네. 그리고 곱하기를 생략하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주느냐? 3A, B.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수와 문자의 곱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어렵나요? 괜찮죠?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은 되게 단순해지고 싶어 하거든요. 생략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정해서 그냥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정도는. 자,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1을 생략해 주기로 했어요. 숫자 중에서는.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면 얘네들 숫자는 생략하자. 자, 그러면 1 곱하기 A는 어떻게 쓰느냐? 예제 3번을 보면 1을 생략해서 A라고 써주고 마이너스 1에서 1도 1이잖아요.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지. 그래서 요 1도 생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요. 그 밑에 예제 4번 같은 경우에 많이 실수하는 약간 그런 보기인데 0.1에서 1은 1이 아니라 10분의 1, 0.1이라는 숫자죠. 숫자 자체가 0.1이기 때문에 1이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는 생략이 불가능한데, 1이라는 숫자에 꽂혀서, 그러면 뭐 10의 1도 생략하고 100의 1도 생략해야 되나요? 숫자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0.1의 1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0.1 A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되고요. 요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0.A 요런 숫자는 요런 생략 방법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이 문자하고 곱해졌을 경우에는 1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곱셈하고 나눗셈에서 우리가 나눗셈은 안 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거든요. 대신 곱셈으로 바꿀 때 조건이 있죠. 역수를 만들어 주어서 곱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분수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숫자로 초등학교 때 나누기를 할 때 충분히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밑에 보기 7번 한번 보면은요. A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곱하기 3분의 A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모는 3, 분자는 A. 근데 이거를 중간 과정을 좀 스킵해서요. 이 부분을 좀 스킵해서 이 처음하고 끝 요것만 이렇게 사용을 하면 계산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나누기는 분수의 짝대기로 변신을 하고 뒤에 나누어지는 숫자는 분모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계산이 더 빠를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또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누기는 짝대기로 바꾸고 뒤에 나뉘어지는 숫자를 분모로 집어넣고 분자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빠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복잡한 것도 이런 식으로 바로 분모로 집어넣게 되면 계산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 문자를 하고 싶겠지만 여기에 이제 쓰이는 용어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요.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요 수화 문자하고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표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우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자식 이론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지금 수화 문자의 사칙연산을 공부를 하면서 이 문자식에 새로 이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누군가를 알려면 뭐 이름 정해져 있는 것들을 조금 외워주셔야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용어는 한문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별걸 다 줄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미 수학에서는 많은 것들을 줄여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지 마시고 어떤 말들을 이렇게 줄여서 만들었는지 좀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조금 빨리 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수나 문자에 생각하면서 수나 문자에 곱으로만 연결된 것을 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곱이죠. 수나 문자의 곱, 중요하니까 만이라고 강조할게요. 곱만으로 이루어진 것. 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식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리니까 그 선생님 옆에다가 식을 좀 준비를 했어요. 5x-3y-2라는 식이 있는데요. 2단원에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숫자들의 나열 사이에는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얘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5x하고 마이너스 3y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통용되기 때문에 앞에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간에 말을 바꾸는 건 없을 거예요. 선생님 수업 중에는.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생략되어 있는 플러스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기 편하게 다시 뽑아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항의 정의가 곱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곱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뭔지 조금 느껴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얘 보면은 5 곱하기 x로 되어 있지요. 자, 옆에 걸 껴주고 싶지만 플러스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곱만으로 나타내는 건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5x가 하나의 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y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옆에 거를 껴주고 싶은데 더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곱만으로 이루어진 건 이미 끝났습니다. 얘가 또 하나의 항이 되는 거죠. 자, 정의를 어떻게 적용시켜서 이해하는지 느꼈죠? 자, 그렇다면 이 정의 말고 그냥 한번 그 모양을 한번 볼게요. 네. 자, 항이 3개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정의는 정의지만 우리가 또 얘를 빠르게 항을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은 5x와 마이너스 3y와 마이너스 2가 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항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를 항인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항의 이름이 또 달라요. 계속 세세하게 이름을 붙여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라는 말도 사용을 해요. 상수라고 하는 거는 문자와 구별을 해서요. 상수는 숫자를 의미하고 문자는 다른 거라는 거 느껴지죠? 자, 그런데 항이 상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항.
수만으로 된 항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항 중에 숫자로만 이루어진 것을 상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동류항.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동류항. 왜 동류항이 중요하냐면요. 얘가 문자에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이 동류항끼리 골라내야 하는 작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류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것들을 엮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와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동일한 항을 동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자와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동일한 항을 동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우리가 안 배운 말이 뭐냐면 차수라고 하는 말을 안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이전에 동류항의 느낌만 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5x가 있으니까 2x 마이너스 3x 2분의 1x 100분의 1x. 자, 이런 것들이 동류항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3y 있으니까 2분의 1y 7y 10y 만 y 느낌이 와요? 네. 또 예를 들어 동류항은 7a제곱 a제곱 8a제곱 마이너스 7a제곱 10분의 1 a제곱 이런 것들이 동류항이에요. 느낌이 옵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죠. 왜냐면 차수라는 말을 우리가 아직은 모르니까. 자,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그 밑에 살짝 눈을 내리면 차수가 밑에 있잖아요. 그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 사실 이야기하는 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방정식, 함수 이런 것들에 이름을 붙일 때도 이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거든요. 1차 방정식, 2차 함수, 3차 방정식 이런 것들에 다 기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되게 잘 들어주시면 나중에 이해가 좀 잘 되겠죠. 네. 자,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제는 계수라는 말이 있죠. 자, 5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중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뭐 있을까? 5 마이너스 3 이런 거 문자 앞에 있는 얘네들을 부르는 말이 있을까? 당연히 있죠. 수학에서는요,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생각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에 곱해진 것이라고 할게요. 자, 왜 곱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계수가요,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문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이 있을 때 알파벳이라고 해서 다 문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xy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앞에 x에 대한 이라는 말이 있다면 여기서는 문자를 x만 문자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이 x를 제외한 나머지는 문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자 앞에 곱해진 것은 x를 제외한 y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건 문자에 곱해진 것을 우리가 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요, 2ax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x에 대한 2ax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문자를 x라고만 지정을 하면 x제곱의 개수는 2가 아니라 2a가 된다.
약간 구별이 되나요? 살짝 어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1학년 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또 식에서 한번 좀 연습을 해보면 요 정도는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x의 개수는 누구냐? x 앞에 곱해진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도 포함하지만 숫자로만 우선 1학년 때는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x 앞에 곱해진 것 5다. y의 개수는 누구냐? 마이너스 3이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2죠. 자,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기 y의 개수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이거 살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또 구별 지어지는 용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단항식과 다항식이라는 표현이에요. 단항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OX 그냥 이렇게 하나만 이루어져 있는 거 단항식이에요. 네, 뭐 마이너스 3y 이렇게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 단항식. AX의 제곱 단항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은 뭐냐면 단항식이 합차로 이루어진 식이 다항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단항식들이 더하기나 빼기로 이렇게 연결된 거죠. 5x 마이너스 3y 이런 식으로 지금 5x와 3y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요거를 다 연결시켜도 요런 것들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진 거를 다항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항식은 다항식의 일부예요. 네,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단항식 포함. 괜찮겠어요? 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로 된 거 오로지 단자 해서 단항식, 마늘 따자를 써서 단항식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거 다항식. 한문이 조금 들어갔죠? 항이 한 개, 항이 많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드디어 차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단항식에서의 차수와 다항식에서의 차수가 약간 달라요. 네,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거든요. 자, 단항식에서의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단항식의 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써볼게요. 문자가 곱해진 개수. 근데 이렇게 딱 한글만 외운다고 해서 수학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한글에 대한 표현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내 언어화 시키는 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x의 세제곱 10번의 보기를 보면은요, 얘는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잖아요. 어떤 친구는 x만 곱해졌으니까 1차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그렇게 차수를 정한 게 아니라 x가 3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문자가 3번 곱해져 있다, 얘는 3차다 라고 정했어요. 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3차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밑에 보면은 x제곱 y의 세제곱은 몇 차일까요? 똘똘한 친구들은 벌써 맞췄겠죠? 자, x 2개에 y 3개니까 몇 차가 된다? 5차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들었던 친구들은 여기에서 물음표를 또 가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식에 따라서 문자를 지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x에 대한 식이다 라고 한다면, 자, 이거를
x에 대한 식이라고 하면 y는 문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고요. y에 대한 3차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정확해요. 앞에 뭐뭐에 대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수학에서는 문자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아는 친구와 이거를 모르는 친구는 보이는 게 조금 달라지겠죠. 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x, y를 모두 문자로 지정한 곳에서는 x, y에 대한이라고 이렇게 보통은 표현을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에서의 차수는 뭐냐면요. 다항식에서는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입니다. 헷갈려요?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 이거 녹색으로 써야 되는데.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 자, 밑에 12번을 볼게요. 자, 얘가 몇 차예요? 3차고, 이게 1차고, 상수항은 우리가 0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항 중에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3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가 되는 거죠. 가장 높은 게. 괜찮겠어요? 자, 그 밑에 자, 어떤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문자 지정을 하지 않으면 나와 있는 알파벳은 다 문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긴 특별한 지정이 없으니까 x, y를 모두 문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3차고요. 요거는 2차. 얘는 1차. 얘는 상수항 0차.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차식이다. 3차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항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선생님이 비고를 좀 넣었는데요. 이걸 왜 넣냐면은 종종 이제 문제집에서 함정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놓기 때문에 미리 알면 이거를 뛰어넘는 재미가 있잖아요. 함정에 안 걸리는 뛰어넘는 재미. 약간 그거를 위해서 선생님이 얘를 좀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고 2번 보면은 우리가 차수를 정할 수 있는 식은 정수식만 차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모든 식을 다 차수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 많은 이제 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2x 이거 1차식이라는 거 이제 알겠죠? 2분의 1x 1차식입니다. 2분의 x 이것도 1차식이에요. 네, x는 옆에 곱해지거나 아니면 분자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x분의 2. 이거는 옆에 곱해져 있는 1차식, 위로 올라가 있는 1차식이 아니라 x가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x가,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분수식, 이제 고등식의 표현을 불러오면 유리식이라고 해요. 이런 분수식, 문자가 분모, 이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모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은요, 차수가 없어요. 몇 차다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거는 1차가 아니다 라고 골라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네. 그래서 좀 유식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차수가 있는 건 정수식, 정식에서만 차수가 있고 유리식은 차수가 없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대단한 중학생. 네,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의 명명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알고 있으면 상당히 구조적으로 이 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문제를 풀기 전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명법에 그 3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문자,
그 다음에 항수, 차수를 모두 명명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에요. 문자, 항수, 차수를 세 개를 다 붙이면 아주 친절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14번 볼게요. 자, 문자를 먼저 얘기하죠. x에 관한, 그 다음에 항수, 항이 3개죠. 3항.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2차 다항식, 이것보다 더 친절하게 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x에 대한 3항 2차 다항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씩 빼가지고 부를 수는 있어요. 간소화해서. 그 밑에 보면 x에 대한, 보통 항수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x에 대한 2차식이다. 이것도 아주 친절해요. 자, 그 다음에 더 간추린다면 그냥 2차식.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표현하죠. 바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면은요, 완전 친절하게 하면 x, y에 대한 5항 몇 차식? 2차 다항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더 좀 바빠. 그러면 항수를 보통은 뺍니다. x, y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네. 자, 그 밑에 보면은 얘는 x, y에 관한 대한이라고 써도 되고요. 4항 2차 다항식,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다. 자, x에 대한 몇 차식일까요? x에 대한, 요거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여기 1차식이죠. 그래서 x에 대한 1차식이 돼요. 자, y에 대한 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 y에 대한 1차식이고 y에 대한 1차식이죠. y에 대한 1차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고등학생들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아서 유식하게 보여야 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이게 방정식에도 쓰이고 함수에도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는하고 0을 붙이잖아요. 이 다항식에다가 는하고 0을 붙이면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2차 다항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는하고 y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면 뭐라고 돼 있나요?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얘는 2차 함수다 라고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가 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문자식을 할 때 이렇게 알고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자에 대한 용어는 지금 다 배운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 곱하기 문자 하고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문자의 사칙연산을 어떻게 하느냐?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끼리 연산을 해 줍니다. 동류항이 뭐였냐면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숫자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에 곱해주면 돼요. 자, 그 밑에 1번 보기를 보면은요. 1번 보기. 자, 2a 더하기 3a, 얘네 둘이 동류항이에요. 왜냐면 a, 문자 A에 대한 차수 1차 동류항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숫자는 숫자끼리 더해주고 5, 그거를 A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A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사실 이거는 분배법칙이거든요. 분배법칙을 좀 밑에다 설명할 건데요. 분배법칙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분배법칙으로 계산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요? 네. 보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2x제곱 y와 5x제곱 y와 마이너스 7xy제곱과 플러스 3xy제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약간 헷갈리게 선생님이 4개의 항을 좀 써봤는데 이 중에서 동류항끼리 우선
짝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누가 동류항일까? 지금 XY, 문자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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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다 동류항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문자에 대한 차수도 동일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위에 거 3차고 아래도 3차인데요. 차수 같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그 문자에 대한 차수까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얘는 X에 대한 2차잖아요. 얘는 X에 대한 1차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개가 동류항이고 이렇게 2개가 동류항입니다. x제곱 y, x제곱 y. 이렇게 똑같은 게 이제 동류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을 더하면 숫자끼리 더해서 7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문자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7에다가 플러스 3하면 마이너스 4죠? 자, 2개 더하고 그 뒤에 문자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문자에 덧셈과 뺄셈이 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초반에는 이 문자의 그 덧셈 뺄셈을 되게 좀 어려워해요. 곱셈보다.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의 곱은 곱하기는 생략해주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꼴로. 이 부분은 이제 2학년 때 지수법칙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같은 문자가 2번 곱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소인수분해 했듯이 위에 거듭 제곱으로 제곱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제곱 표시해주면 돼요. 읽을 때는 A 제곱, B 제곱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다른 문자의 곱은 알파벳 순서대로. 같은 거는 거듭 제곱, 다른 것은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곱하기는 생략해서요. 이렇게요. X, Y, G. 괜찮겠어요? 자, 나누기는 동일해요. 요 나누기는 짝대기로 변신하면서 뒤에 있는 거를 분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읽을 때는 B분의 A. 괜찮겠습니까? 자, 마지막. 그러니까 수, 문자, 사칙연산 했죠? 문자, 사칙연산 했죠? 그 다음에 식하고 곱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식이 뭐냐고요? 아까 단항식, 다항식 있었잖아요. 이 다항식이 뭐냐고요? 항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거. 이거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개념하는 거니까. 자, 얘네들하고 곱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와 식의 곱셈. 식의 뭘 하여일까? 식에 괄호를 해서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안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틀려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야.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안 틀려야 되잖아요.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괄호를 해야 된다. 나는 아닐 거야. 아니에요. 대다수가 괄호를 안 해서 틀려요. 공부 잘한다고 아니요, 공부 잘해도 틀리더라고요. 꼭 괄호를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안 틀리는 경험을 많이 하고 나서는 뭐 암산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숫자 뒤에 쓴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걸 앞에 쓰고 무거운 걸 뒤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가벼운 건 숫자, 문자, 그 다음에 식, 수, 문자, 식 이렇게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숫자를 맨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식 요렇게. 괜찮죠? 식이니까 꼭 괄호를 쳐줘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거 괄호를 푸는 것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1학년 때 괄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계산법칙 중에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을 배웠잖아요. 이건 분배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 정수와 유리수에서도 분배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정작 어디에서 필요하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쓰려고 분배법칙을 만든 거거든요. 네. 자, 분배라고 하는 거는 마치 급식을 나눠주듯이 똑같이 너도 밥 먹고 너도 밥 먹고 너도 밥 먹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나하나 나눠주는 걸 분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괄호 안에 있는 요걸 가지고 좀 이야기하자면 괄호 안에 x도 있고
마이너스 y도 있는데 얘한테 요 앞에 있는 3a를 곱하기로 던져준다. 곱하기로 던져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똑같이. 그래서 3a를 x에다가 곱해주고 그 다음에 3a를 y에다가도 곱해주는데 y에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뒤에다 써주지 않고 사이에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네, 자 마이너스는 여기 자리에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x하고 y에다가 3의 1을 곱해준다라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의미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지만 우리는 계속 의미를 따지면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이 구조만 본다면 그런 식으로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배 법칙 요거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의 원리가 되는 거라 정말 잘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나중에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눈이 좀 더 커지나요? 나는 나중에 인수분해를 잘할 것인가 지금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괄호 안에 애들이 배식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5a라고 하는 애도 있고 4라고 하는 애도 있잖아요. 2 곱하기를 던져주는 거야, 둘 다. 자, 너도 먹어라 2 곱하기 5x, 너도 먹어라 2 곱하기 4.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는 플러스로 연결돼 있으니까 플러스를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곱할 때 어떻게 하느냐? 10x 플러스 8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곱하기가 식 뒤에 써 있으면 어쩌죠? 곱하기가 여기 있네요. 자, 나누기로 선생님이 예를 들었네. 나누기가 식 뒤에 있으면 어쩌죠? 우리가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곱하기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시고 뒤에서 앞으로 곱해도 됩니다. 왜냐면요, 사실 그 교환 법칙에 의해서 자리는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같은 바쁘잖아요. 뒤에서 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x한테 옛다 3분의 1, 12한테 옛다 3분의 1, 그리고 그 사이에는 원래 뭘로 연결되어 있었어?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3하고 3 숫자끼리 계산되어서 x만 남고요. 요거는 분수 계산 마이너스 4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정방향만 생각하지 말고 역방향도 생각해야지 100%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두 번째 거 보면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줬던 거를 다시 뺐을 수도 있어요. 밥을 난 나눠줬어. 애들이 막 싸워. 먹지만 뺏은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를 다시 원상복귀 한 다음에 어차피 이게 그 좌우가 등식이기 때문에 자리 바꾼 거거든요. 당연히 성립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를 빼내면 우리가 그 전이 뭐였지? 이게 연상이 돼야겠죠? 5x가 남고 그 다음에 4가 남고 그 사이에 플러스다. 요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 비고해서 부호의 분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 안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라고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배 법칙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 원래 1은 생략하니까 1이 생략됐다고 생각하고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a한테 주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b에다 주면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플러스는 곱해도 자기 자신이니까 요렇게 되고요. 자, 이거 왜 했냐면요. 이것도 진짜 너무 많이 틀려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틀려요. 어느 부분을 많이 틀리냐면요. 요 뒤에 부호가 바뀐다는 거, 이 부분을 바쁘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반드시 천천히 우리가 수학에서는 할 건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도 분배해서 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긴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2부에서 볼게요. 안녕.